네,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주변에 상속세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상속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무슨 상속세 걱정하면서 상속세 상담을 안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세 상담을 안 하고 수년이 지난 뒤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어서 왜 상속재산이 적어도 이 상속세 상담을 해야만 하는지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좀 파헤쳐 주실 거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 쉬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상속과 증여의 차이, 이거다. 이것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생각보다 이 용어부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는 건 증여는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주는 거고 상속은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 이후로 이제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이제 증여세법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자산이 있다. 증여자가. 그리고 받을 사람이 10명이 있다. 그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억 원에서 1억 원씩 각각 줬다라고 하면은 그 1억 원에 대해서 받은 분들이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각각 내는 게 증여세의 원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분이 10억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받는 분들 10분이 1억 원씩 받더라도 10억 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속세 원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상속세가 미래 자산의 가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속세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주변에서 뭐 현재 부동산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자산 관리를 맡기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자산의 우상향은 항상 바라시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걸 바라시겠지만 그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당장 혹시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가 얼마인지는 아시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자산 가치는 인플레이션이나 다양한 요소 때문에 결국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 상속세는 그에 맞춰서 계속 올라가실 거고 최고 세율은 50%나 되기 때문에 만약 1년에 1억 원의 자산이 늘어났으면 5천만 원의 상속세가 차곡차곡 쌓이는 경우가 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해보시고 미리 그 증여와 비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상속세 같은 경우는 공제는 많지만 결국은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액이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줘서 그걸 분산시키고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가 그 가치 상승분을 다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분산되는 효과를 미리미리 가져가는 걸 장점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상속세를 미리 좀 계산을 해보고 증여와 비교해보는 작업을 꼭 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지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돌아가신 날을 이제 상속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그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혹시나 이제 부동산을 이제 양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그 양도 가액이 되면서 상속 취득가액이 되면서 상속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는 영원히 나오고 그 가액으로 상속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그 금액을 온전히 상속세로 계산이 된다라는 게 6개월 이내에 양도했을 때 경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사실은 6개월 이후에 양도를 했을 때 경우입니다. 네,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6개월 이내에는 그러면 발생을 안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발생 안 하고 상속세로만 마무리되지만 6개월 이후에 이제 미래에 양도를 하겠다라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제 절세 플랜에 대한 기본 원칙을 한번 익혀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 그래서 뭐 같은 단지 내 내가 84 타입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상속 개시일 전후해서 이제 양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가액을 끌어와서 쓰게 되는데 이 절세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사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뭐 다세대 주택 아니면 일반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고 뭐 감정가액이나 공매가액 등이 없으면 용어는 어렵지만 이런 시가 개념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인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준시가로 상속세 재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인 주택 같은 경우 단독주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준시가는 뭐 7억 원인데 실제 그 동네 시세는 10억 원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미 상속세가 너무 높은 세율 구간이다라고 네. 하면은 이 7억 원으로 신고를 하는 게 상속세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미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이제 받게 된다 그러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더해서 기본적으로 10억 원까지는 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시가 금액이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차피 상속세도 0원이 되는데 이 상속이 울타리 세금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재산이 부모님한테는 엑시트가 되지만 네. 자녀는 이제 스타트가 된다. 네. 결국은 이때 상속때 받았던 재산가액이 미래에 내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미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가액을 잘 설정하셔야 된다. 이걸 방금 어떻게 먼저 잘 계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약간 간단한 계산표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어차피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데 그 5억 원의 기준시가로 받았다 그러면 상속세는 0원이지만 미래에 이게 10억 원의 양도가 된다 그러면 간단히 계산했을 땐 양도소득세가 1억 9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억울한데요. 네. 그러나 이제 이 시점에서 감정평가라는 절세 플랜을 하나 알게 되면은 저 5억 원을 어차피 10억 원까지 끌어올리게 됐을 때는 어차피 상속세는 0원이지만 미래에 10억 원에 양도를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 나오는 거죠. 네. 물론 이 감정평가를 8억 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서 이 장표를 보여드리면 8억 원이요? 예, 네. 8억 원에 이 받게 되면은 어차피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는 0원이 될 거고 네. 미래에 10억 원에 팔게 됐을 때는 2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냈을 때 6천만 원만 내기 때문에 이 간단한 절세 플랜 이 하나 가지고 1억 3천만 원의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야, 1억 3천을 벌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세법 하나 아는 걸로 네, 우리는 부동산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시세가 이렇게 낮게 책정됐던 상속 부동산 양도시에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의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 뭔가 절세 효과를 이것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이 신고 기한 이내에 감정 평가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미래에 양도를 할 때 그때 이제 감정 평가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러면 그게 세법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상담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나는 자산이 얼마 안 되니까 어차피 상속세는 안 내라고 하시지만 미래에 내가 결국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 상속세 신고 기한인 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꼭 감정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셔야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꼭 감정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제가 궁금한 건요. 굳이 그렇게 부동산 이 감정 평가를 항상 하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해서 어떤 경우에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지 무조건 감정 평가하는 거 좋습니까? 무조건 아닙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은 사실 세법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네. 특히나 상속과 증여 같은 경우는 가족의 현황과 그다음에 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이제 여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이미 상속 재산이 아주 많으셔서 최고 세율인 50%의 세율 구간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게 지금 눈앞에서 더 혁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내가 팔았을 때 양도 자금이 들어와서 세금을 내는 재원이 좀 마련이 되지만 네. 상속세 같은 경우는 사실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도 좀 따져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그 상속 재산이 단독주택이거나 아니면은 농지일 때는 이런 경우도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자녀가 만일 그 상속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만들고 미래에 양도를 한다 그러면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부담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감정평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기준시가로 상속을 받은 다음에 미래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비과세를 만들어서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도 상당히 줄여보자라는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토지 중에서는 농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돌아가신 분, 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고
다양한 요건이 있습니다. 뭐 재촌, 자경, 소득 요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건들이 다 구비가 됐다 그러면 네네. 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제 자경감면이라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를 일과세기간 그러니까 1년에 1억 원을 빼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년에 1억 원이나. 네, 네. 그리고 5년 동안 2억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네. 2번 정도는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상속인의 이 농지를 이 자경감면 요건이 다 부합됐다 그러면 오히려 낮은 가격인 기준시가로 받고 미래 양도를 한 다음에 그 양도소득세 1억 원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도 근데 요건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만약 1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그 기간을 계속 인정해 주는 거고 상속인이 농사를 안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좀 낮게 받더라도 미래 양도를 했을 때 그 양도가액이 1억 원이나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 세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준시가로 받아서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6개월 이내에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독주택이나 농지는 오히려 그냥 시세 그대로 하는 게 낫다. 예, 기준시가로 받아서 오히려 지금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굳이 안 하고 기준시가로 받아서 눈앞에 있는 세부담을 우선 줄이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미래 양도소득세는 미래에 닥치는 거기도 하지만 그걸 따져봤을 때 비과세나 뭐 감면을 받았을 때 그 세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재산과 별개로 또 사전에 그 증여 재산이 많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또 문제가 더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추징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이게 사실 이제 일반 분들은 거의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이제 세법 지식일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셨을 때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 미리 살아생전에 주신 거죠. 네. 그건 10년, 그다음에 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 동안 증여를 했던 것들을 상속세 계산할 때 전부 다 다시 합쳐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이제 적용하지 않게 되면은 다 대부분 1억에 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급하게 자녀들한테 분산해서 주는 겁니다. 네. 그럼 상속 재산이 확 줄어들 테니까. 그런 악용을 이제 막으려고 이런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야 이게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모든 금융 내역을 다 뒤져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상속세 조사가 일어나면은 네. 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자로 대표적인 건 며느리, 사위, 손주. 이렇게 3명 거의 또 계좌도 다 들춰봐서 증여했던 내역이 있는지 물론 다 증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줬던 차용일 수도 있고 그렇죠. 상계된 네.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달라고 과세관청 조사관님이 이제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살아생전에 돈 줘도 한 번도 안 걸려봤다. 하지만 상속세 경험을 한 번 하시면 이제 그 말을 절대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10년치 걸 이렇게 봐놨구나. 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당시에 증여세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원세랑 가산세랑 이 가산세 두 가지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세금이 발생하고 그게 전부 다 한 번에 추징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포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다가오면 정말 그래서 이때 네. 상속세도 엄청 커지고 가산세들도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 가산세가 100%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상속세 관련해서 특히 어떤 부분을 더 잘 봐야 된다, 어떤 꿀팁 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하지만 저한테 상담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제 채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세무서 가서도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망이란 거는 누가 경험하는 게 거의 살아생전에 한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갑작스럽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꼭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대비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상속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이모저모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